할머니,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동네 병원 가세요.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말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박재홍이었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향한 곳에는 땀에 젖은 낡은 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75살 할머니 김순자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호박과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게 더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농사일이 정오를 넘어서자 할머니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박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뿌리개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으악!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웃 김영애 씨가 발견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김영애 씨는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시내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할머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초라했어요. 50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블라우스에 때가 탄 면바지, 그리고 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고무신을 신고 있었죠. 머리는 허연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농사일로 생긴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할머니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려 할 때 접수대에 앉아있던 박재홍 의사가 슬쩍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났어요. 또 이런 분이 오셨네. 박재홍은 동료 의사에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차림새만 보고도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돈도 없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연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왜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반전이 이어집니다. 박재홍 의사는 할머니가 실려온 것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특히 이런 초라한 차림의 노인들을 볼 때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죠. 어휴, 또 이런 할머니가 오셨네. 돈도 없을 텐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박재홍은 동료 의사 이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수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응급실이 복잡해져요. 진짜 응급 환자들이 밀려서 곤란하다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어요. 명백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재홍의 관심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보험증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박재홍이 할머니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는 아세요? 누가 치료비 낼 건가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재홍은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정말 곤란하네요. 박재홍은 응급의학과 이철민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철민 과장 역시 이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장님, 저기 할머니 환자요. 보험증도 없고 가족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치료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철민 과장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네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간단한 검사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할머니가 의식이 많이 흐릿하신데요. 열사병 같아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환자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철민 과장의 말에 박재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동네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할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려면 최소 1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박재홍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00만 원이요? 네, 그것도 기본이고요. 정밀 검사라도 하시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으실 텐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아픈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려니 서러웠어요. 하지만 박재홍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울어도 소용없어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빨리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박재홍의 차가운 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박재홍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치료비 낼 사람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발 전화 좀. 박재홍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랫동안 외워두었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바쁜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래요? 어디세요? 동훈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몸이 너무 아파서.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야.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박재홍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아들이 곧 와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박재홍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치료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정말이에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 전화를 받은 김동우는 급히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병원의 이사장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운전기사는 제일 빠른 사람으로.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시길래? 설명할 시간 없어.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 김동우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응급실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김동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이죠? 지금 김순자라는 할머니 환자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응급실에서는 박재홍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응급실입니다. 지금 김순자 할머니 환자분 계시죠? 그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네. 그 할머니요? 지금 치료비 문제로 다른 병원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박재홍은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보험도 없으시고 치료비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그분께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무례한 대우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박재홍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런 전화가 오는 걸까요? 박재홍은 전화를 받고 난 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방금 누가 전화했는데 정말 치료비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 곧 와요.
아들이 뭘 하시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박재홍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할머니의 차림새로 봐서는 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분 후 병원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김동훈 이사장이었죠. 김동훈은 뒤따라오는 비서들에게 지시했어요. 병원 보안팀 전체를 응급실로 집합시켜. 그리고 의료진 최고 등급으로 대기하라고 해. 네, 이사장님. 김동훈이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곳곳에서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응급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보안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모르겠어요. 무슨 중요한 환자가 오신다는 건가? 응급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박재홍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김동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동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찾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김동훈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박재홍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장 입은 남자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동훈아, 엄마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김동훈은 즉시 주변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담당인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이철민 과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김동훈의 얼굴을 보고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은 열사병으로 보이는데 아직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밀 검사를 안 했습니까? 이철민 과장은 당황했어요. 그게 보험 문제와 치료비 문제가 있어서. 김동훈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험 문제요? 치료비 문제요? 이때 박재홍이 다가와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할머니께 설명드렸는데 치료비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김동훈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박재홍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박재홍은 김동훈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뭔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병원 행정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행정실장의 말에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사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동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박재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김동훈 이사장일까요? 이사장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행정실장이 김동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정말로 서울중앙병원의 이사장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던 거죠. 박재홍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이철민 과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머니가 병원 이사장의 어머니라니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철민 과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김동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김동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박재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박재홍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저는, 정확히 말해보세요. 내가 다 들었거든요. 박재홍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험증이 없으셔서 치료비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른 병원을 권했다고요? 김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박재홍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고요? 김동훈이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차별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한 거죠. 이때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동훈아, 그만해. 이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김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김동훈은 주변 의료진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병원의 수준입니까? 환자의 외모와 옷차림만 보고 치료를 거부하는 게 의료진이 할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동훈은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은 각오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철민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치료비 안내였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요? 그럼 다른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그러시나요? 이철민 과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김동훈은 행정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원장님과 의료진 전체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환자 차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이사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홍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동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응급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특히 박재홍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VIP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김동훈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동훈아. 그냥 여기서 간단히 치료받고 집에 갈게. 어머니, 그래도 정밀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열사병이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훈은 즉시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어요. 내과 과장,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간호부장까지 모두 응급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과 과장이 물었어요. 김동훈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담당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뭐라고요? 치료를 거부했다고요? 간호부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동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간호부장은 즉시 박재홍을 쏘아보았어요. 박재홍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재홍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김동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늦게 왔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때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박재홍 씨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환자를 차별했어요. 맞아요. 돈 없어 보이는 환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박재홍은 동료들의 증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 걱정을 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부터 생각하는 게 의사의 본분 아닌가요? 이철민 과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아들을 말렸어요. 동훈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믿고 오겠어요? 김동훈의 말에 모든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김동훈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병원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도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사과했어요. 김동훈은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의 의료진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전면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훈은 박재홍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의사님, 당신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박재홍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김동훈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재홍과 이철민 과장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의 시스템 문제예요. 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사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김동훈은 응급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박재홍 의사는 즉시 해고입니다. 환자를 차별하는 의료진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어요. 박재홍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동훈은 단호했습니다. 용서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환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김동훈은 이철민 과장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어요. 이것은 의료진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철민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주어졌어요. 과장님도 해고입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동훈의 단호한 처벌에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동훈은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의료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세요. 그리고 환자 차별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네, 이사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동훈은 다른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오늘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동훈아, 이제 정말 그만해. 엄마는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아. 김동훈은 어머니의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의 명예와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에요. 김동훈은 행정실장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있었던 일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세요. 그리고 환자 차별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배포하세요. 네, 이사장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박재홍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사죄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박재홍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다, 아가야.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주렴. 하지만 박재홍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녀는 10년간의 경력을 잃고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동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일이 우리 병원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동훈은 어머니를 VIP 병실로 모시고 정밀검사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열사병 초기 단계여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김동훈과 병원 전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김동훈이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걱정했어요. 동훈아, 너무 화내지 마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동훈아, 엄마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더라. 김동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다음 날 김동훈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병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동훈이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환자의 외모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의료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져서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환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에요. 김동우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어요. 환자 차별 금지 규정, 정기적인 윤리 교육, 그리고 환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고당한 박재홍은 집에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10년간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다른 병원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박재홍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돈과 겉모습에만 신경 쓰다가 의료진으로서의 기본을 잊었던 거죠. 이철민 과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사죄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중앙병원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한 후에도 가끔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사장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정중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검진 받으러 왔어.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와 직원들의 대화는 이제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서울중앙병원은 환자 만족도 전국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병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차별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